윤서윤, 제가 왜 회장이랑? 오빠가 자궁 문제 있다 했던 여자? 쟤는 임신만 하면 유산했던 앤데. 화려한 신년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위로 새쌍둥이를 데리고 당당히 등장한 여자. 바로 15년 전 유산 후 빗속에 내쫓겨 울부짖던 윤서윤이었죠. 임신도 못한다며 때리고 욕했던 전 남편 철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분노에 술에 취하더니 무대로 난입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꽃뱀으로 살았구나. 그 순간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철수는 끝까지 서윤을 보며 소리쳤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시절의 여자가 아니었어요. 임신만 하면 유산했던 서윤은 어떻게 새쌍둥이와 함께 있는 걸까요? 전 남편의 폭로 앞에 이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16년 전 유산 수술을 받은 지 겨우 사흘째 25 윤서윤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등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려 했지만 속눈썹조차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목구멍은 사포로 긁어낸 듯 따가웠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그냥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남편 철수는 아침에 출근했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서윤은 이를 악물며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손바닥만 바닥을 극적이다가 다시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번지며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윙윙. 어디선가 목이 우는 듯한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간신히 고개를 돌렸어요. 소파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왜 여기 있지? 서윤은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핸드폰 모서리에 닿았을 때 진동이 또 울렸죠. 화면에는 하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에 회사 후배라고 했던 여자 중 한 명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든 서윤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죠. 그리고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카톡 알림이 몇십 개나 쌓여 있었거든요.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텔 침대에서 찍은 듯한 사진,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각도의 이미지들이었죠. 서윤의 손가락이 나뭇잎처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대화 내용이 나타났어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오늘도 보고 싶은데? 크크 섹시하네. 오늘 저녁에 또 보자. 누가 더 맛있어? 당연히 너지. 집에 있는 건 죽은 생선이야.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죽은 생선이라니요.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잃고 피를 쏟으며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순간에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웃으며 그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 그 검은색 속옷 진짜 미쳤어. 오빠가 사준 거잖아. 다음엔 빨간색 입을게. 오늘 회사에서 걸리지 마. 내 목에 키스마크. 서윤은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이 손의 땀으로 흐려질 만큼 세게 쥐었지만 손은 멈출 줄 몰랐죠. 더 보고 싶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저절로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어요. 오빠 나 배고파. 오늘 뭐 먹을래?
스테이크 어때? 와인도 한잔하고. 오빠 최고. 서윤의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찢어진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죠. 근데 이혼은 언제 해? 아마 곧 할 것 같아. 얜 자궁도 문제가 있어서 애도 날려먹었어. 자궁이 왜? 신기하다. 이혼 서두르네.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나 오빠 아기 낳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서윤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굴러갔지만 서윤은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려 귓속까지 축축하게 적셔졌죠. 자궁이 문제 있다니요.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를 잃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요.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요? 어둠이 깔린 창밖으로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었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서윤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수가 맥주캔을 옆에 두고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혼자 신났네. 서윤의 손에서 핸드폰이 덜덜 떨렸어요.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철수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죠. 뭐야 시끄럽게. 왜?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역겨운 대화창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죠. 핸드폰이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훔쳐갔었냐? 한심하다 한심해. 뭘 훔쳐 소파 밑에 있었는데. 아내가 유산하고 죽어가는데 다른 여자랑 이러고 다니는 게 더 한심한 거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맥주캔을 탁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죽어간다고? 진짜 죽은 건 아기지. 네가 아니고. 뭐라고? 애를 죽게 만든 게 누군데? 너잖아.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서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원한 게 아니었어. 병원에서 자궁이 약하다고 조심하라고만. 조심하라면 조심했어야지. 애 죽게 만들더니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작정했어? 철수가 서윤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소파 쿠션 사이에 처박았죠. 당신이 날 죽이고 있잖아. 나도 여자야. 나도. 그때였습니다.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윤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여자?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뭐하냐고. 밥이나 제대로 해줘? 돈이라도 벌어와?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침이 튀어 서윤의 얼굴에 닿았어요. 어디 숨 막혀서 살겠냐, 이년아. 그래서 하나가 내 숨통 튀어주는 거야. 알겠어? 나도 죽을 것 같다고. 서윤은 뺨을 감싸 쥔 채 철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낯설었어요. 5년 전 프러포즈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서윤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나도 여자고 사람이라고. 그런 쓰레기 짓을 보고 그럼 가만히 있어? 철수는 비웃으며 서윤의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휘청. 서윤의 몸이 뒤로 넘어갔어요. 등이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숨이 턱 막히며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곤 스르르 몸을 기대게 되었죠. 철수는 냉장고 쪽으로 씩씩대며 걸어가 소주를 꺼냈어요. 병뚜껑을 따는 소리가 쩍하고 들렸죠. 벌컥벌컥 소주를 목으로 넘기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눈꼬리로 흘러내렸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나도 보통 사람이고 싶어. 서윤의 눈동자가 철수의 뒷모습을 향했어요. 소주를 홀짝이며 TV를 켜는 그 남자.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죠. 밤이 깊어질수록 철수의 혀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소주병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질 때마다 욕설이 쏟아졌어요. 내가 죽였어? 지가 죽여놓고는 나한테 지랄은. 애도 똑바로 못 낳는 주제에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가만히 처 자빠져 누워있더만.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살아야 되냐? 밖에 어린 여자들 일도 잘하고 예쁘던데. 서윤은 구석에 웅크린 채 그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소파에 쓰러져 코를 크게 골기 시작했어요. 드르렁 드르렁. 탱크를 끄는 듯한 코 고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곳에 있을 수 없었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손으로 벽을 짚으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어요. 문고리를 잡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삐걱.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서윤은 얇은 긴팔 티셔츠 차림으로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싸. 빗줄기가 하늘에서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만에 옷이 흠뻑 젖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피부를 타고 등을 따라 흘러내렸죠. 눈물이 빗물을 타고 흐르며 마음이 약해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서윤은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어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서윤은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죠. 흑흑. 억눌렀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남편의 배신, 자신을 죽은 생선이라 부르던 그 말들. 빗소리가 울음소리를 삼켜주었어요. 서윤은 젖은 땅바닥에 손을 짚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서윤은 부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없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일이라도 구해야 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골목 입구에 전봇대가 보였어요. 그곳에 빗물에 젖은 전단지 몇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서윤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전봇대로 다가갔습니다. 카페 직원 구함, 식당 홀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의 글씨가 빗물에 번져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서윤은 손가락 끝으로 주소들을 더듬었습니다. 첫 번째 카페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서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운동화가 질척거렸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물이 밖으로 새어나왔죠. 카페 문 앞에 섰을 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어요. 젖은 쥐 같은 머리카락, 눈밑이 시커멓게 멍든 얼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 그래도 해야 해. 서윤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카운터에 있던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서윤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요. 여긴 이미 구했어요. 아직 전단지가 붙어 있던데요. 그거 떼는 거 깜빡했네. 이미 구했다니까요. 사장님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식당, 세 번째 편의점, 네 번째 분식집. 어디를 가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이미 구했어요. 지금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아, 그 전단지요? 옛날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서윤의 몰골을 보고 대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데서 일하려면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오셔야죠.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여섯 번째 가게 앞에서 서윤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몸이 이상했습니다. 이마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입술은 타들어가듯 바짝 말랐고 목구멍에선 불이 났죠. 서윤은 전봇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야가 아른거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지며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죠. 아직 쓰러지면 안 돼. 서윤은 이를 악물고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빗물 고인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차가운 물이 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된장국 끓는 냄새, 순대 삶는 냄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골목 모퉁이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옥잔의 순대국. 희미한 불빛이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서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꾹 참았죠. 끽.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 파 썰리는 도마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명웅 트로트. 어머. 카운터 뒤에서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옥자였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이 폭풍우를 다 맞으면 웃자냐. 옥자는 앞치마를 훔치며 황급히 나왔습니다. 서윤의 어깨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발밑에 물웅덩이가 고였죠. 죄송해요. 더러운 물 묻혀서.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자는 손사래를 치며 의자를 당겼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여. 일단 앉아. 얼른 앉으라고. 서윤이 의자에 앉는 순간 옥자는 서윤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나 열나는 거 좀 봐라. 옥자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저기요.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응? 구인 광고 안 하세요?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할게요. 제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자는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서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부은 눈, 떨리는 입술. 일은 나중 얘기고. 옥자는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2층 쪽에 방이랑 욕실 있어. 일단 샤워부터 해. 수건이랑 옷은 안에 있으니까 갈아입고 나와. 네. 빨리 안 가고 뭐해. 얼른.
옥자가 손을 휘저으며 재촉했어요. 서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죠. 옷은 세탁기 위에 있어. 뒤에서 옥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이 보였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난 가슴. 허벅지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돌리고 샤워기를 틀었어요. 싸. 따뜻한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렸어요. 눈물이 물줄기와 함께 흘러내렸죠.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서유는 세탁기 위에 놓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이었어요.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서 먹어. 배고프지? 옥자가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서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뜨거운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죠. 서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밥 먹을 땐 울면 안 돼. 옥자가 휴지를 내밀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몸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다 먹었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옥자는 빙그레 웃으며 서윤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일은 다시 힘내야 돼, 아가씨. 네. 나이가 깡패여. 젊을 땐 하루 자면 다 낫는다고. 옥자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서윤의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죠. 그날 밤 서윤은 옥자네 가게 2층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불에서 햇볕 냄새가 났어요. 폭신한 베개가 뺨을 감싸 안았죠. 얼마 만의 포근함이었을까요? 서윤은 눈을 감은 채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뜬 서윤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주방에선 이미 옥자가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파가 도마 위에서 잘게 부서졌죠. 일어났어? 옥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뭐 도와드릴까요? 열은 내린 거요? 저기 앞치마 있어. 입고 설거지부터 해볼래? 네, 할 수 있어요. 서윤은 앞치마 끈을 허리에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새벽부터 밤까지 옥자네 가게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홀서빙, 재료 손질, 무엇 하나 마다하지 않았죠. 옥자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윤을 지켜봤지만 점점 믿음직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서윤아, 그거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서윤의 손놀림이 빨라졌어요. 국자를 휘두르는 모습도 제법 능숙해졌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서 석양이 골목 안쪽까지 스며들었어요. 따르릉.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물수건을 들고 고개를 들었죠. 그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셔츠 차림,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훤칠했고 어깨선이 반듯했죠. 도준이. 옥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앉아. 오늘도 얼큰 순대국이지? 네, 들깨가루 듬뿍요.
옥자는 앞치마를 털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물수건을 테이블에 놓으며 슬쩍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물 갖다 드릴게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보리차 주전자를 꺼내는데 손이 살짝 떨렸죠. 컵에 물을 따르는 동안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컵을 테이블에 놓고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못 보던 사람이네요. 누구예요? 도준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아재, 2달 전부터 일 돕는 애야. 이쁘제? 옥자가 국물 맛을 보며 대답했어요. 참 일 잘해.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도 없이 일하는데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더라고. 그렇군요. 너 아직도 여자친구 없나? 일이 바빠서요. 일이 제 여친인데요, 하. 말 같은 소리여라. 도준이 너도 쟤 좀 봐라. 옥자가 국자를 내려놓고 도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참하고 일 잘하는 애가 없다. 얼굴도 이쁘지 이름도 이쁘지 서윤이? 어머니. 도준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였어요. 이런 데서 일할 처자가 아니여. 연예인 해도 되겠구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옥자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서윤은 주방 구석에서 팔을 다듬으며 그 말을 들었어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옥자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자 나왔다. 옥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순대국을 도준 앞에 놓았습니다. 도준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했죠. 서윤이 칼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하얀 손목, 살짝 숙인 고개, 집중하듯 가만히 움직이는 손놀림. 도준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저런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 무슨 사연일까? 서윤은 도준의 시선을 느꼈지만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거든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도망쳐 나온 몸. 빚도 없지만 갈 곳도 없는 신세. 그런 자신을 번듯한 남자가 쳐다본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서윤은 팔을 다듬는 척하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도준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네, 요즘은 덜 바빠서 금방 또 올게요. 옥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도준이 문을 나서는 순간 서윤과 눈이 또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옥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 내일은 쉬어. 나도 좀 쉬자. 옥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활짝 웃었어요. 서윤은 무슨 뜻인지 몰라 눈을 깜빡였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옥자가 내민 옷을 받아들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였죠. 이거 입고 나가봐. 어디요? 도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카페 가자더라고. 옥자가 빙그레 웃으며 서윤의 등을 톡 밀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못 가요. 일도 배워야 하고. 오늘 쉬는 날이라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나가서 얘기나 간다니. 좀 해봐. 옥자는 서윤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원피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죠.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어서일까요? 뺨에 살이 조금 올라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니 도준이 서 있었어요. 회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기요. 제가 왜 나와야 하는지.
어머니께서 오늘 쉬라고 하셨다면서요? 도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도 어머니 말씀은 거역 못합니다. 대단한 분이거든요. 도준이 빙그레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갔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기 카페 괜찮아요. 도준이 손가락으로 모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담한 카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죠. 문을 열자 원두 볶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서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도준은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돌아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이 동네 자주 오세요? 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렸을 때 이 골목에서 살았었거든요. 아, 부모님이 맞벌이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셔서 새벽에 나가시면 밤늦게 들어오셨죠. 그러다 사고도 당하셨고, 도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때 옆집에 옥자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저를 많이 챙겨주셨죠. 지금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서윤은 조용히 도준의 말을 들었어요. 학교 끝나면 항상 아주머니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요. 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채셨어요. 순대국을 한 그릇 끓여서 내오셨죠.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국밥 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배만 따뜻해진 게 아니라 가슴까지 따뜻해졌거든요. 서윤의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업을 해서 어머니께 보답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받질 않으세요. 무슨 사업이요? 그냥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도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서윤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죠? 그래서 제가 이성에게 인기가 없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윤 씨는 어떻게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 이 사람이 등을 돌릴 게 분명했죠.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결혼했었어요. 도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후배랑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산도 했어요. 그 후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왔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준은 가만히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 씨.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도 과거가 있어요. 가난했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도준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 씨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그냥 지나온 길일 뿐이에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준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서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을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뭇잎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죠. 다음 주에도 시간 되세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눈물 젖은 눈으로 도준을 바라봤어요. 네. 어머니께서 다음 주에도 쉬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도준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윤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강변에서. 도준은 서윤에게 다시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서윤과 이야기하고 웃었죠. 어느 날 강변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석양이 강물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네.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앞으로도요. 도준이 멈춰서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서윤 씨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도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따뜻함이요. 서윤 씨한테서 똑같이 느껴져요. 바람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도준이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서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 함께 걸어줘서요. 도준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강물에서 물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파드득. 날갯짓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하늘로 향했어요. 서윤도 그 새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저물어가고 겨울이 문턱에 다가왔어요. 옥잔의 가게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준이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가게에 나타났어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맸죠. 구두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어머, 도준이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 옥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윤 씨 좀 빌려가도 될까요? 도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어요. 옥자는 빙그레 웃으며 주방 안쪽을 향해 소리쳤죠. 서윤아, 나와봐. 서윤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도준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기 오늘 가서 옷 갈아입어. 예쁜 거로. 옥자가 서윤의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서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옥자가 준비해둔 진한 와인색 원피스를 입은 서윤이 나왔죠.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 귀를 살짝 드러냈습니다. 도준의 숨이 잠깐 멈췄어요. 서윤의 하얀 목선이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거든요. 가요. 도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여기 용돈 좀 두고 갈게요. 필요 없어, 두고 가면 혼난다. 박도준. 도준은 용돈 봉투를 카운터에 놔둔 채 웃으며 서윤과 도망갔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반짝이며 지나갔죠. 빌딩의 네온 사인이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도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와 차 문을 열어줬어요. 도준이 서윤의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죠.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천장 가득 흩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도주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석 창가 자리. 테이블 위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붉은 장미가 놓여 있었어요. 서유는 의자에 앉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와인 잔이 촛불 아래서 반짝였죠. 접시 위에 놓인 냅킨이 백조 모양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긴장 풀어요. 도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어요. 전체, 수프, 메인 요리. 하지만 서유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자꾸만 자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디저트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죠. 서윤 씨.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도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다이아몬드 반지가 촛불 아래서 반짝였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서윤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네. 저 작은 회사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강성그룹 회장입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강성그룹이라면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신흥 대기업이었죠. 뭐라고요? 놀라셨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윤 씨. 도준이 서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제 곁에만 있어주세요. 서윤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냅킨 위에 동그란 물방울이 맺혔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도준이 일어나 서윤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줬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평생 당신을 굶기지 않을 자신 있어요.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강성그룹 회장이 굶기지 않겠다니. 그 말이 웃겨서 서윤은 울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는 모습이 우스웠죠. 웃으면서 우네요. 그러게요. 서윤이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도준이 서윤의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반지를 약지에 끼워 주었죠.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서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울면 안 돼요. 도준이 서윤의 눈물을 또 닦아줬습니다. 웃는 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니까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서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도준이 서윤을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로 차들의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죠. 강물은 검게 일렁이며 도시의 불빛을 반짝반짝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준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손가락에 반지가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도준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쿵쿵쿵. 규칙적인 박동이 서윤의 불안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죠. 고마워요. 서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청혼을 받아줘서. 도준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레스토랑의 조명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예식장 입구의 하얀 리본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서윤은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머리에 꽂힌 작은 꽃들이 고개를 살짝 숙일 때마다 흔들렸죠.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도 돼? 옥자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옥자가 들어왔습니다. 연보라색 치마가 걸음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렸죠. 어머. 옥자가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우리 서윤이 이렇게 예뻤나? 서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 울면 안 돼. 화장 다 지워져. 옥자가 휴지를 꺼내 서윤의 눈가를 살짝 눌러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자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나도 고맙다. 서로 이쁘게 살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어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죠. 서윤이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하얗게 펼쳐졌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끝에 도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서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도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신랑 박도준과 신부 윤서윤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후 주례 시간, 단상에는 옥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옥자의 목소리가 예식장 가득 울려 퍼졌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반지 교환 순서가 왔습니다.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차가운 금속이 따뜻한 손가락을 감쌌죠. 서윤도 도준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뽀뽀라도 좀 하고 잘 살길 바란다. 옥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준이 서윤을 안았어요. 부드러운 입맞춤. 예식장이 환호성과 박수로 터져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어요. 서윤은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죠. 두 줄.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또 잃으면 어떡하지?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보 나왔어.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테스트기를 숨기려다가 그만뒀어요. 도준이 거실로 들어왔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하얘. 도준이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내밀었어요.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나 임신했어. 근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잃으면 어떡해? 도준이 서윤을 꽉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도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매일 병원 가고 필요하면 입원도 하고, 뭐든 다 할 거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왜 그러시죠? 문제 있나요? 아니요, 그게 새쌍둥이네요. 뭐라고요? 서윤과 도준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작은 심장 소리가 3개나 뛰고 있었어요. 쿵쿵쿵, 쿵쿵쿵. 하나도 실패했던 자신인데 한 번에 새쌍둥이라니. 서윤은 배를 감싸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준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아줬죠.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우리 함께니까.
그날부터 도주는 회사 일정을 조절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다양한 비타민을 챙겨줬어요.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함께 갔죠. 밤에는 서윤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야. 아빠처럼 건강하게 나와야 해. 10달이 흘렀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세 아들 모두 건강합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마취에서 깨어나며 눈을 떴어요. 도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분홍색 모자를 쓴 작은 얼굴들. 서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도준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우리 함께 잘 키우자. 옥자 어머니도 도와주신대.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도준을 닮아 눈이 또렷했고 서윤을 닮아 미소가 따뜻했어요. 새 아이는 말을 배울 때도 나란히 배웠죠. 엄마, 아빠. 한 아이가 말하면 나머지 둘도 따라했습니다. 옥자는 틈만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우리 손주들 밥 먹자. 옥자가 숟가락을 들면 새 아이가 입을 벌렸죠. 도준과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느덧 14년이 지났어요.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강선문화재단 이사장 윤서윤. 명패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서윤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드립니다. 비서가 들어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오전 11시 미술관 개관식, 오후 2시 장학금 수여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은빛띠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서윤은 가방을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윤이 우아하게 앉았어요. 크림색 코트 자락이 부드럽게 퍼졌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왔다. 새 아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지만 이미 엄마 키와 맞먹는 아이들이었죠. 오늘 학교는 어땠어? 서윤이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영어 시험 만점 받았어. 나는 수학 전국 1등. 나는 과학 올림피아드 예선 통과. 새 아들이 자랑하듯 말했어요. 도준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들 자랑스럽네. 서로 과한 경쟁은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아빠 닮았으니까요. 안 싸워요. 걱정 마셔. 막내가 익살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따뜻한 불빛 아래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옥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첫째가 반찬을 옥자 앞에 놓아줬어요. 우리 손주 효자네. 옥자가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낡은 빌라 3층.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나가 지갑을 집어 던졌어요. 지갑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죠.
철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맥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뭐 어쩌라고. 어쩌긴 뭘 어째. 당신이 벌어와야지. 하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20살 어렸던 회사 여자 후배는 이제 아줌마가 되어 40도 안 됐지만 늙어 보였죠. 내가 지금 다시 일 시작했다니까. 시작하면 뭐하니? 벌써 3년째잖아. 툭하면 그만두고. 철수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캔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딸그랑. 빈 캔이 굴러가며 다른 캔들과 부딪혔죠. 이미 바닥에는 맥주캔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싸워? 방문이 열리고 15살 아들이 나왔어요.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너는 들어가 있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철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 게 10년 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자신과 너무도 닮지 않은 얼굴과 성격. 고심 끝에 해본 검사. 친자 확률 0%. 그날 철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를 다그쳤지만 하나는 발뺌했죠. 검사가 잘못된 거야. 다시 해봐. 하지만 3번을 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때 철수의 사업은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하나의 오빠가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이혼하면 당장 갚아. 그게 싫으면 입 다물고 살아. 철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됐죠. 당신 내일 또 술 마시러 나갈 거야? 하나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친구는 무슨 백수끼리 모여서 뭐하게. 그만해라. 하나의 비웃음이 거실에 울렸어요.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죠. 예전 같았으면 때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어요. 하나 오빠가 무서웠거든요. 한번 손을 댔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죠. 내일 우리 오빠가 와. 밥이나 차려놔. 하나가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답 대신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10수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을 비오는 밤에 욕하고 내쫓던 그날. 하나와 즐겁게 술 먹고 바람 피며 웃으며 보냈던 그 시간들. 그때가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엔 상냥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냈죠. 돈만 밝히고 욕심만 많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도 뻔뻔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네가 날 속이고 그딴 소리가 나와? 사과부터 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내 잘못도 아닌데 속이긴 뭘 속여. 나도 몰랐지.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어요. 낡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휘익 들어왔죠. 철수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방 안이 냉골처럼 차가웠거든요. 서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알 바 아니지. 철수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또 꺼냈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이었습니다. 철수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부르르르. 낡은 탁자 위에서 진동이 울리며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철수는 부스스한 머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대리. 긴급회의야. 1시간 내로 출근해.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철수는 잠이 확 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자네가 질문할 자리인가 지금?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철수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뺨을 후려쳤죠. 1시간 뒤 회사 회의실에는 직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래? 인수합병 아니냐는 소문이. 철수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주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사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죠. 다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강성그룹에 인수됩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강성그룹이라니. 재벌 아니야? 철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성그룹이라면 이제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인수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낯선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강성그룹 신년회에 전 직원 참석 필수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종 명단이 발표됩니다. 회의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철수는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목구멍이 칼로 긋는 듯 따가웠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신년회에서 찍히면 끝이야. 회장 부부한테 잘 보이면 그거보다 행운이 없지. 회장 부인이 실세래.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던데? 철수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나 친구가 강성그룹 다니는데 말이야. 동료 한 명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 부인이 엄청난 미인이래. 그래서 회장이 까딱 반해서 새쌍둥이를 만들었대잖냐. 새쌍둥이? 쌍둥이도 아니고 처음 보네. 응. 애들도 천재라던데. 한 명도 안 빼고 종류별로 전국 1등 막 그런 애들. 철수는 담배를 입에 물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뻐끔뻐끔.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다들 회장한테 잘 보이려 할 텐데 나는 회장 부인한테 잘 보이면 되겠네. 철수의 입가에 비중 미소가 걸렸습니다. 멍청한 놈들. 회장은 아부를 싫어해도 여자들은 아부에 약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는 옷장을 뒤졌어요. 오래된 정장을 꺼내 걸쳐봤습니다. 어깨 부분이 해졌고 소매 끝이 닳아 있었죠.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철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가 몇 장 들어 있었어요. 한도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장 한 벌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디가? 하나가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화점. 뭐 사려고? 정장. 신년에 가야 돼. 하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정장은 무슨. 돈도 없으면서. 이번 기회에 잘 보이면 금방 내가 또 부장다는 거야. 철수는 구두도 닦았습니다. 솔로 문지르며 광이 나게 닦아냈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빗어 넘겼습니다. 회장 부인이 미인이라며? 여자들은 다 똑같아. 칭찬 몇 마디면 녹아.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장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회장님과 천생연분이시네요. 새쌍둥이를 키우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전 아들 하나도 벅찼거든요. 강성그룹의 빛이십니다. 드레스가 눈이 부시네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했죠.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틀 뒤 철수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짙은 회색 양복, 흰 셔츠, 곤색 넥타이. 괜찮은데?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신년의 3일 전. 철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
내 전문이지 이런 건.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신년의 당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가락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빨리 안 가? 하나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하나는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입술에 바른 빨간 립스틱이 유난히 도드라졌죠. 오늘 좀 이쁜데? 둘째 가질까? 시끄러 개소리 하지 마. 그래, 갑시다. 철수는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번지며 흘러갔죠. 오늘 제대로 해. 알았지? 하나가 철수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정문 입구에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양옆으로 흰 장미 화분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발레 파킹 직원들이 번쩍이는 외제차 열쇠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하나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돼 눈이 부셨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남자들은 하나같이 맞춤 정장을 입었습니다.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에 보석을 두르고 있었어요. 여기 완전 다른 세상이네. 나도 한땐 안 꿀렸는데.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야, 오빠는 아직도 안 꿀려. 시끄럽다고 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눅이 들려는 마음을 애써 눌러 담았죠.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냈어요. 직원이 바코드를 찍더니 환하게 웃었죠.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오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거울로 된 내부가 두 사람의 모습을 비췄어요. 하나는 머리카락을 매만졌습니다. 철수는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 맸죠. 3층. 문이 열리자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악 사중주가 무대 한쪽에서 연주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린 선율이 공간 가득 퍼져나갔죠. 볼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백합과 장미로 꾸민 꽃장식이 놓여 있었죠. 천장에서 은은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 여태까지 본 곳 중에서 1등인데? 미국이네, 미국. 하나가 감탄사를 흘렸어요. 철수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사이사이를 누비고 있었어요. 철수는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단숨에 들이켰죠. 천천히 마셔. 집에서 처먹듯이 마시지 마. 하나가 눈을 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향했죠. 철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룸 입구 쪽이었어요.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조처럼 우아한 걸음걸이, 크림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며 은은하게 빛났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머리는 단아하게 올려 묶었는데 가늘게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목선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 걸음걸이, 저 목선 어깨선,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저 사람 누구야? 하나가 철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회장 와이프 아닌가? 급이 다르잖아.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여자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
무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키 큰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남자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살짝 얹고 있었죠. 철수는 샴페인 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시 후 무대 쪽에서 서윤도 홀 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반짝이는 샹들리에,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들. 그때 서윤의 시선이 멈췄어요. 구석 테이블 근처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죠.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흔들리며 술이 살짝 넘칠 뻔했어요. 저 사람, 숨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도준이 서윤의 떨림을 눈치챘어요. 괜찮아? 도준이 서윤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떨려서 그런 것 같아.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준은 서윤의 손을 더 꽉 잡아줬어요. 내가 옆에 있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갔죠.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볼륨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창밖 풍경이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홀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똑똑 두드렸어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서윤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차가운 물을 손목에 틀었어요. 물줄기가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죠. 심장 박동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거울 너머로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죠. 하나는 서윤을 힐끗 보더니 옆 세면대로 갔습니다. 가방을 열어 립스틱을 꺼냈어요. 서윤은 손을 씻는 척하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아니 이사장님이시죠? 하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아 역시 너무 아름답고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하세요. 하나가 거울을 보며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어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미인이시라고. 실제로 뵈니 진짜 뷰티풀 투 머치하시네요.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타월을 뽑아 손을 닦았죠. 저희 남편이 이번에 강성그룹으로 넘어왔거든요. 강성그룹 짱짱. 하나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가 인수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 떨리더라고요. 서윤은 휴지통에 타월을 버렸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구두가 참 예쁘시네요. 어디 거예요? 하나가 서윤의 발끝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봤어요. 크림색 스웨이드 펌프스. 도준이 지난달 선물해 준 것이었죠. 이탈리아 수제요. 서윤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수제요? 저도 수제 햄버거 좋아하는데. 직접 만든 게 짱짱. 최고. 넘버1 이탈리아 수제 파킹 굿하죠. 영어. 잘하시네요. 와 역시. 이사장님은 눈치 센스 짱짱.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제 영어도 알아들으시고. 하나가 아부하듯 웃었어요. 립스틱을 가방에 넣으며 거울 속 자신을 훑어봤죠. 서윤은 하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눈과 처진 입꼬리,
16년 전엔 자신보다 어려 보였던 철없어 보였던 그 여자. 이제 자신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철없는 건 여전해 보였죠. 이 사람은 나를 기억도 못하는구나. 서윤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며왔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허무함이었을까요? 저희 남편 좀 잘 봐주세요. 좀 답답한 사람이긴 한데 추진력이 좋답니다. 그리고 그 힘도 좋아요. 나이 먹고도 마음은 사춘기랍니다. 하나가 손을 모으며 웃었습니다. 열심히 일할 거예요. 진짜로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구멍에서 말이 올라오려 했지만 꼭 눌러 담았죠. 당신들이 버린 그 비참했던 여자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어.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빗속에 무너졌던 그날, 날 죽은 생선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하나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다가 돌아서며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세요. 이사장님, 뷰티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죠. 서윤은 세면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비를 맞으며 골목을 헤매던 자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천천히 했습니다. 가슴속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죠. 눈을 떴을 때 거울 속 자신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서윤은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죠. 볼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똑똑 두드리며 울렸어요. 복도 끝에서 도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죠. 아무 말 안 해도 돼. 서윤은 도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나 괜찮아 고마워.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볼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로 은은한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던 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며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정장 차림의 MC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MC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강성그룹 2026년 신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무대 한쪽에서 첼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느리고 깊은 음색이 공기를 타고 번져갔죠. 바이올린이 그 위를 감싸며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윤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손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도준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준비됐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미소를 지었죠. 응. 새 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가 어깨에 딱 맞게 떨어졌죠. 엄마 긴장했어? 첫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둘째가 엄마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막내도 반대편 손을 잡았죠. 엄마가 제일 멋있어.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힐 것 같아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천장의 조명이 흐릿하게 번졌죠. 이제 강성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MC의 목소리가 대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박도준 회장님과 윤서윤 이사장님입니다. 연주가 웅장하게 커졌어요. 현악기 소리 위로 피아노 선율이 더해졌죠. 무대 중앙 천장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환한 빛이 무대 바닥에 둥근 원을 그렸어요. 서윤과 도준이 손을 맞잡고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이힐과 구두 소리가 무대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죠.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크림색 드레스가 빛을 받아 진주처럼 은은하게 빛났어요. 서윤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죠. 홀 안에 수백 쌍 눈이 일제히 무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하나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무대를 쳐다봤죠. 서윤과 도준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췄어요. 도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소리가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올해 강성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준이 서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을 꾹 눌러 담았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강선문화재단 이사장 윤서윤입니다. 목소리가 홀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또렷하고 우아했죠. 올해도 문화재단은 우리 사회에서 무언가에 가려져 꿈을 못 펼치고 있을 숨격진, 보석과도 같은 인재들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리고 오늘 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대 뒤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MC가 한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성그룹의 미래, 한국의 힘, 한국의 파워, 기적의 새 왕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연주가 다시 한번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무대 뒤에서 3명의 청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늠름한 모습, 세 아들이 나란히 엄마 뒤로 섰죠. 첫째가 엄마의 오른팔을 살짝 에스코트했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양옆에서 함께 섰어요. 스포트라이트가 5명을 한꺼번에 비췄습니다. 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러더니 곧 탄성이 터져 나왔죠. 와, 새 쌍둥이라더니 정말이네. 내 주변에는 쌍둥이도 못 봤는데 다 잘생겼네. 빛이 난다.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짝짝짝짝. 서윤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준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강성그룹의 미래를 더 크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C가 무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왕자님들께도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째가 앞으로 나섰어요. 마이크를 건네받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장남 박준서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앗아갈 사람이 아닌 그룹의 미래를 키워 나누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박수와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둘째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차남 박준우입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엔 웃음과 함께 박수가 울렸죠. 막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막내 박준혁입니다. 과학영재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과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홀 안이 웃음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조명이 5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죠. 철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샴페인 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나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죠. 무대 위의 서윤, 당당한 자세, 우아한 미소,
그 옆에 선 세 아들들.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철수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내가 술만 먹으면 앞에서 늘 불쌍한 척하며 징징대고 울기만 하던 여자. 철수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윤서윤. 입 밖으로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가 철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뭐라고? 윤서윤이 누군데? 기억도 못하냐, 멍청아, 내 전처. 오빠가 자궁 문제 있다 했던 여자? 맞아. 쟤는 임신만 하면 유산했던 앤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말도 안 돼. 하나도 못 낳던 게 새쌍둥이를 낳는다고? 나도 모르겠어. 근데 저게 확실한데 전현이 도망가더니 뭔 짓을 한 거지? 철수는 무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새쌍둥이라니요. 건강하게 자란 새 아들이라니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철수는 테이블 위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으로 술을 따라 부었죠. 목구멍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차가움. 하지만 속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한 병을 다 비우고 다른 병을 또 집어들었습니다. 야, 그만 처마셔. 여기가 네 집이야?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며 그만 마셔. 취한다고. 하나가 병을 빼앗으려 했지만 철수는 뿌리쳤어요. 다시 만나서도 열받게 하네 저게. 뭘 열받게 해. 너 혼자 찌질하게. 아 진짜 그만 처마시고 조용히 하라고 쪽팔린다고. 열받게 하지 마라. 나한테 난리야 짜증나게. 못났다 못났어. 그때 무대 위에서 MC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회장님과 이사장님께서 건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도준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서윤도 잔을 들었죠. 강성그룹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도준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강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죠. 땡그랑. 맑은 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잔을 비운 철수는 비틀거리며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죠. 저기요. 손님. 웨이터가 철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철수는 웨이터를 밀어냈어요. 무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비틀거리는 발걸음.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야? 술 취했나 봐. 서윤이 무대 위에서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준이 서윤의 떨림을 눈치채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죠. 철수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철수를 비췄어요. 땀에 젖은 이마, 풀어진 넥타이, 충혈된 눈.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철수가 서윤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고함쳤습니다.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기서 꽃뱀으로 살았구나, 이년아. 홀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임신도 못하던 게 새쌍둥이를 낳았다고? 어디 약을 팔아? 나한텐 안 통해. 어디서 입양했겠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경호원. 도준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달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을 쿵쿵 두드렸죠. 경호원 2명이 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철수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의 힘은 단단했죠. 제압. 쾅. 철수의 몸이 바닥으로 눌려졌습니다. 그악. 뺨이 차가운 무대 바닥에 닿았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내 전처야. 철수가 엎드린 채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애도 못 낳는다고 나한테 버림받은 년이. 도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암적인 존재가 어떤 건지. 도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철수를 내려다봤죠.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군요. 이분이 던진 쓰레기 같은 말, 저는 받고 열내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속 공간엔 좋은 사람으로 채우기에도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과거에 일을 못했거나 실수를 했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잘 해내갈 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천천히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사람들은 철수를 비웃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 대단하다. 대인벤에 저런 쓰레기한테 흥분도 안 하네. 저놈은 무대는 왜 올라가냐, 지가. 술 취한 미친놈이네. 저런 사람이 회사에 있었다니. 정상적인 놈이 아니야, 저건.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무대 중앙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도준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도준의 속삭임이 서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철수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쿵.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아들 준서가 철수를 향해 달려왔어요. 경호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죠. 주먹이 철수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짝!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철수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죠. 나이 값 좀 해. 준서의 목소리가 흥분에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준서야.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뛰어오는 발소리. 서윤이 아들을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서의 어깨가 들썩거렸죠. 저 쓰레기가 엄마를. 됐어. 괜찮아. 서윤이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몇 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호텔 밖에서 들려왔죠. 삐요삐요. 경찰관 2명이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경호원이 철수를 가리켰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수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죠. 찰칵. 술에 취해 행사장 난입, 폭언과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철수는 끌려가며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철수를 보지 않았죠. 아, 쪽팔려. 당장 이혼해야겠다. 하나는 재빨리 홀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연보라색 드레스 자락이 문 뒤로 사라졌어요. 철수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사이렌이 다시 울리며 차가 멀어졌죠. 홀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MC가 황급히 무대로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무슨 일 있었나요? 차분한 목소리에 다시 관객들이 감탄하며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돌아섰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죠. 이런 일은 다신 없을 거야.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끝났어. 서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 아들이 엄마 곁으로 다가왔어요. 준서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서윤이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준우와 준혁도 엄마를 껴안았죠. 5사람이 무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가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홀 안에서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이번엔 진심 어린 박수였죠. 사람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관객들을 향해 미소 지었죠. 입꼬리가 떨렸지만 미소는 아름다웠습니다. 도준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서윤아 울면 안 돼. 전 세계에서 미소가 가장 이쁜 사람이 울면 죄야. 서윤이 글썽인 눈물 사이로 피식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죠. 신년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홀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코트를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서윤은 대기실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진주가 손끝에서 차갑게 굴렀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가 코트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코트를 걸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며 떨어지고 있었죠. 마치 작은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준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턱시도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죠. 응, 가자. 서윤이 가방을 들고 준서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췄어요. 로비에는 이미 도준과 나머지 2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서윤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니, 방금 내려왔어. 도준이 서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5사람은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는 순간 녹아내려 물방울이 되었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하얀 눈이 바닥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힐 때마다 보드라운 소리가 났어요.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어요. 지붕 위에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도준이 앞서 걸어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 서윤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았죠. 호텔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마다 황금빛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10수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밤, 갈 곳 없이 골목을 떠돌던 자신,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어 떨던 그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뭐 생각해? 도준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준이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어허, 비밀은 안 돼요. 서윤은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 안았어요.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살랑 불어나왔죠. 세 아들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우가 창문을 살짝 내렸어요. 눈이 진짜 많이 오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앞 유리에 쌓인 눈을 쓸어내렸죠. 쓱쓱. 규칙적인 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는 동안 강물이 검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다리 위 가로등이 눈 내리는 풍경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오늘 고생했어. 도준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다 끝났잖아.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죠. 집에 도착했을 때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 정원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장미 덤불 위로 눈이 포근하게 덮여 있었죠. 시간이 흘러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계절을 지나 겨울을 지나 다시 여름이 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싸. 거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은 차 안에서 우산을 펼쳤어요. 레스토랑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빗방울이 우산을 두두둑 두들겼죠.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예약하신 고객님이시죠? 네. 서윤이 우산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도준과 세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서윤을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죠. 엄마. 서윤은 그들에게 걸어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어요. 테이블에 앉자 도준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바빴나 봐 오늘? 뭐 먹을래? 조금 파스타.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며 흐릿하게 번졌죠. 10수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그날, 서윤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황급히 걸어가는 모습들. 그중 한 여자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고 있었죠. 서윤의 가슴 한켠이 짠하게 저며왔습니다. 저 사람도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엄마 왜 그래? 준서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파스타. 각 구운 빵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잘 먹겠습니다. 5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포크가 접시를 살짝 두드리는 소리,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따뜻한 웃음소리가 테이블 위로 퍼져나갔어요. 서윤은 파스타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토마토의 새콤달콤한 맛이 퍼졌어요. 도준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 건배. 건배. 서윤도 잔을 들었어요. 세 아들도 주스 잔을 들었죠. 땡그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 쳤어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려 퍼졌죠. 하지만 레스토랑 안은 따뜻했습니다. 불빛이 은은하게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윤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도준의 다정한 눈빛, 준서의 믿음직한 미소, 준우의 장난스러운 표정, 준혁의 맑은 웃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행복해요. 도준과 세 아들이 잠시 먹다 멈추고 동그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왜들 그래? 서윤은 당황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엄마 그 얘기 처음 한 것 같은데? 형, 맞아. 내 5645일 18시간 31분의 인생 동안 처음 들어보네. 행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센스들이 없어. 도준과 세 아들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가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해.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면 뽀뽀 한번 해주던가. 아 진짜 우리 먼저 집에 갈게요. 그래주면 아빤 더 좋고. 미안한 표정 짓던 서윤은 금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못 말려 이 집 남자들. 사랑한다 사랑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폭풍우는 언젠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서윤은 창밖을 보다가 다시 가족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레스토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윤의 세상은 이보다 더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